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이한나 연구원이 하여튼 오자마자 에코프로 BM, LG,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사과나무에서 나 LG화학을 했을 때 왜 LG화학을 하다 싶었는데 대형주 중에서 제일 좋았더라고 거의. 네. 그래서 내가 이한나 연구원은 참 종목은 잘 골라내는데 독특하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을 항상 보면 내가 옆에서 보면 항상 페이퍼가 논문 같은 거 많이 뒤지고 굉장히 새로운 거를 많이 뒤져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LG화학 저번에 TP 올렸을 때도 할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못하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또 제 스타일이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는 또 우리가 너무 푸시업하면 안 되잖아요.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뭐 주가 우리가 이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랬던 거고 오늘 거는 또 새로운 주제를 또 이제 뒤져보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수소차 관련된 사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케미칼 업종은 그걸 보완해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서 하여튼 수차적인 화학 소재 기업 찾기 이거 좀 들어볼게요. 뭐 긴 페이퍼는 아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레포트를 쓴 거는 이제 최근에 하나 이제 에너지하고 종합화학이 이제 미국의 수소 트럭 회사인 니콜라 지분을 2018년에 인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데 뭐 단순히 뭐 그런 이슈뿐만이고 뭐 수소 쪽으로 들어가는 뭐 아무런 시너지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별로 의미를 안 담았을 텐데 실제적으로 한화 솔루션 안에 있는 뭐 하나 큐셀의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첨단 소재 부문에서 이제 연료 탱크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화학 쪽 부문에서 이제는 수소를 물을 분해해서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부분을 이미 이 옛날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고요. 저는 원래 수소차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화학 소재로서는 효성 첨단 소재밖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콜라의 지분을 한화 에너지 쪽에서 갖고 있고 실제로 수소 충전소 운영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라는 이름도 상당히 의미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 이거는 이제 약간 기술서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득보적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하면 우리 이하나 연구원이 진짜 이런 거 많이 페이퍼를 뒤지는 걸 제가 알아요. 매일매일 남아서 그걸 다 뒤져보고 그러니까 듣보자고 같은 게 아니라 진짜를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내용이니까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거니까 그래서 네, 듣보잡이 아닌 이유 이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수소차 안에서 이제 화학 소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뭐 수소차에 정말 뭐 전기차랑은 다르게 정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탱크 쪽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탱크라든지 수소 저장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스택 안에 들어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소 연료를 공급해주는 그 막에도 가스 확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 폭발할 것 같잖아. 탱크하면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 수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소 기호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번호가 1번이라는 소리는 정말 너무너무 가볍고 그만큼 불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소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저장해 가지고 갔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액화시켜서 저장을 하는데 이게 그렇죠. 폭발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전자 이온들이 나오면.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쯤에 강원도 쪽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 한번 얘기 나왔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는 탄소 섬유를 쓴 게 아니고 그냥 금속 소재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고 이게 탄성도 좋아야 그 강도를 견디면서 이게 모양이 자유자재대로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는 탄소 섬유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체 수소차의 생산비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 수소차의 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도 이 소재의 단가를 낮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크게 세 가지 소재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너무 기술적인 게 많아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애널리스트별로 굉장히 저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한나 연구원을 저희가 같이 저와 일을 하게 된 뒤에 옆에서 리서치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상당히 이런 걸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케미컬 애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네. 시간 구애받지 말고 기술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좀 그림 그리듯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자동차 트렁크 쪽에다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소 저장 탱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뒤에다가 수소를 저장해 놓고 다니면서 공기극이 이제 산소를 주입을 시켜서 둘이 이제 만나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문과에 무식한 사람이어가지고 듣기만 머리가 지근거리지만 그래서 지금 수소차 자체를 공기청정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소하고 산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껏 나와봐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나도 이거를 네. 옛날에 뭐 동영상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네. 이건 어쩌면 미래 에너지더라고 이게 진짜로. 사실은 지금 수소차의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전기차는 아직 탄소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그 최종적인 글로벌 환경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그린 에너지라는 거는 그렇지. 이 탄소를 없애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수소차가 최종적인 목표인 거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 전기차죠 이게.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연료 전지차라고. 그렇죠. 그래서 연료 전지차를 해서 결국에는 수소로 사용하는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순물에 물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 저장 탱크로 들어가는데 수소 저장 탱크는 너무 가벼운 수소를 넣다 보니까 탄소 섬유가 70%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수소를 여러 가지 압력 밸브라든지 수위 조절 밸브 등을 통해서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 밸브는 왜 쓰는 거냐면 수소는 압력이 굉장히 세겠죠. 굉장히 그치. 가볍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거를 얼마만큼의 양을 집어 넣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그 밸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이렇게 완전 팍 아니 일부러 들어왔다가. 그래서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데 그 장치를 멤브레인 이제는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차에서는 연료전지 스택이 제일 중요한데 이 스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쌓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쌓느냐를 보시면은 처음에 수소가 들어옵니다. 수소가 들어오면은 가스 형태로 딱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가스를 한번 걸러주는 분리판이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도 분리판 같은 게 있는 거구나. 네. 분리판이 그러니까 전해액에 들어가는 분리막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스를 받아들이는 금속 철판, 스테인리스 강인 분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쪽에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리판으로 보내진 다음에 가스 확산층이라고 하는 GDL이라는 거를 거쳐요. 그러니까 가스를 확산을 시켜서 그 위에 촉매층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확산시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산소들이 들어왔을 때 H하고 H 결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원자로 붙어서 들어와요. 이거 두 개니까. 네, 두 개가 붙어서 들어오는데 한 개는 플러스 극이 돼야 되고 한 개는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는 머리가 거예요. 쥐가 날 것 같지만 일단 이해하는 척을 해야 돼 지금. 그렇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야 우리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얘를 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깨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입니다. 그게 촉매구나. 네, 이게 촉매고요. 그럼 딱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개의 결합이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에너지원이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충전 효과도 빠르고 뭐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빨리 깨트리기 위해서 촉매가 쓰이는데 이 촉매는 무조건 금속으로 쓰입니다. 이게 백금을 쓴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백금이 비싸지 않아? 너무 비싼데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안에 이제 얘네들이 이 수소가 결합이 깨지게 되면 나중에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액체 안에 전자 이온이 돌아다니게 되면요. 이게 열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소재들을 쓰면은 성질이 변해버리겠죠.
그러면은 스택 자체가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도 귀금속을 쓰지 않으면 우리 금은 잘 안 변하잖아요. 다른 거 뭐 만약에 구리 같은 금속 같은 거 넣으면 뭐 부식될 수도 있고 황금속 이런 거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백금을 쓰는 이유는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싼 금속을 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부식이 되거나 하면은 성질이 변해버리면은 수소를 끊어내는 힘도 떨어지고요. 갑자기 확 이거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스택 안에서 사실 가장 비싼 부분이 이 백금 촉매 부분하고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멤브레인 막이에요. 이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촉매층은 결국에는 H하고 H의 결합을 빠르게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촉매층을 통해서 H하고 H의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멤브레인 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저희 되게 멤브레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도 굉장히 고필터를 쓰면은 우리 멤브레인 필터를 쓴다고 말을 하거든요. 필터의 용어로 쓰이죠. 네. 그 막이 보통. 예. 그래서 멤브레인이라는 뜻은 사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것만 통과시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미세하게. 네. 내가 원하는 것만 완벽하게 통과시킨다는 의미고요. 특히나 산소의 결합, 이제 수소의 결합이 깨졌으니까 한 가지는 플러스 극을 만들어서 플러스 이온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 한 개만 멤브레인 막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놔두면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밖에 없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멤브레인 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잘못해서 H 플러스를 H 플러스도 통과시키고 전자 이온도 같이 통과시키게 되면은 물하고 섞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폭발합니다. 무서워서 이게 탄소 섬유로 그걸 막아놓는다며. 아니 멤브레인 막은 탄소 섬유가 아니에요. 그래 또? 네, 탄소 섬유는 아까 전에 그 수소를 저장시키는 탱크, 거고. 트렁크에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멤브레인 막은 크게 두 가지 소재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미국의 고어사라든지 원래 실험 단계에서는 듀퐁에서 다 했었고요. 이제는 상용화가 되면서 고어사라든지 이런데 이제 뭐 3M 이런 데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뭐 현대차하고 어떤 다른 곳이 이제 결합을 해서 지금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주목을 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여러 우리 컴폴로 규정상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가다 보니 당연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겠죠. 연구소에서 뭐 이런 소재들은 다 현대차에서 많이 합니다. 원래. 네. 당연히 그건 추측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에는 무조건 이제 듀퐁사에서 처음 만든 불 속의 멤브레인 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정말 간단히 생각해서 완벽하게 H 플러스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H 플러스와 친하지 않은 소재들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 플러스랑 안 친한 소재들은 H 플러스를 다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H 플러스가 지나가는 순간에 사라락 다 소재들이 피하면서 구멍이 생겨서 통과가 된다. 요게 멤브레인 막의 특성이고요. 과학적으로는 다 입증이 되겠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가스 확산층을 통해서 산소와 만나서 부산물로 물이 나오고 전자 이온과 플러스는 이제 계속 전자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시킨다. 내가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수소차의 성공 여부라는 게 뭐 딴 거 아니네.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소재로 해서 효율화 높이냐의 싸움이네. 위험도 낮추고. 네. 근데 무조건 소재가 너무 비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고요. 멤브레인 막에 들어가는 불 속에는 플루오린이라는 소재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희귀 소재고요. 아까 백금 촉매도 딱 느껴보실 수 있듯이 백금이고요. 탄소 섬유도 킬로그램당 40불이에요. 지금 알루미늄이 킬로그램당 8불이거든요. 배터리도 사실 저번에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소재 문제이 나왔었지만 리튬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더 비싼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탄소 섬유,
멤브레인, 그 다음에 백금 촉매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인데 백금 촉매하고 백금 촉매하고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는 일본 도레이에서 독점이고요. 백금 촉매는 일본의 교세라에서 독점입니다. 야, 일본 업체들이 이쪽이 강하구나. 네, 소재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신 게 옛날에 저희 전통 퓨어캠이 있었듯이 일본도 퓨어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싸게 넘기고 넘겨오면서 자기들은 거기로 간 거지. 그쵸. 아주 고부가가치 소재로 아예 일찌감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런 절차를 지금 우리들이 밟고 있다고 전에 보시면 한번 됩니다. 그 어떤 그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일본이 상당 기간 장기 불황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시기에 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정리한 그런 거기에 논문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많이 팔린 책 같지는 않고 그게 비매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보면 일본 기업들이 순 그런 식으로 생겨냈더라고.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서 한국은 싸구려도 한국에 넘기고 대만도 넘기고 자기들은 그런 원료나 소재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져는 정밀 기계라던가 조선도 굉장히 어떤 분야만 집중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쪽도 도레이 하면 워낙 이쪽으로 유명하니까 도레이 첨단 소재 한국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첨단 소재 쪽에 일본이 강한 건 알았는데 결국 이쪽도 상당히 얘네가 기술 특허를 다 갖고 있는 거야. 특허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 아, 이게 또 문제구나. 그리고 특허도 갖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 약간 이해했어. 내가 지금 이 특허 문제가 심각하거든. 다들 막상 하려고 그러면. 특허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소재를 만들 때 정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요. 본인들의 제품 카탈로그를 무조건 다 넣어놔요. 그래서 한 번도 근데 그걸 열어볼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열어보면 얼마나 다양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듯이 내놔요. 그거는 왜냐면 카피하는 순간 문제 되거든. 그렇죠. 보여주면 되거든. 어쩔 자기네 거란 선언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딱 보시면 일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강도하고 탄성에 있어서 물성이 굉장히 다양한 게 중요해요. 여러 강도도 다양한 걸 갖고 있구나. 네. 강도가 센 거부터. 그냥 딱 봐도 그냥 카탈로그 2페이지예요. 제가 뭐 여기는 한 페이지밖에 안 붙여놨는데 이게 막 너무 넘어가가지고 한 페이지만 붙여놨는데 예를 들면 지금 탄소섬유 유일하게 효성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레포트에 충전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기 써놨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물성이 다양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강도만 센 건 충전소용 압력용기만 가능하고요. 이게 자동차에 들어갈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뭐 가스 확산층에 넣는 탄소섬유는 어떤 강도, 어떤 탄성을 맞춰주시고요. 그럼요. 무조건 강하면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 지금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LPG 압력용기 이런 것도 다 들어갔고요. 사실 효성이 그런 신소재 쪽은 굉장히 강점을 가져왔잖아. 경량화 같은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아닌가 효성이? 그렇죠. 근데 사실 탄소섬유는 조금 안타까운 점은 초반에 조금 개발을 하려고 했었을 때 정부 지원이 너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태광이나 이런 업체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조금 놀랐던 게 한화에서 지금 이번에 그 탱크를 납품하는 업체가 뭐냐면 그 태광후 지킨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예요. 태광후 지킨이라는 자회사인데 이게 2009년에 지킨? 이름도 되게 특이하네. 네, 원래 후지킨이라는 일본 회사였어요. 일본 회사구나. 후지킨. 네. 그러니까 태광 플러스 후지킨이었구나. 네. 아. 이거를 옛날에 사실 탄소섬유 자체를 태광 산업이 먼저 손을 댔었고요. 태광은 그럼 일본에 이걸 자기가 합작회사를 만들었던 거네. 그렇죠. 근데도 못한 거야? 중국에 소재 기술 넘겼어요. 돈이 안 되니까 넘기고 지금 진짜. 여기에서 보시면은 압력 탱크를 만든다는 소리는 이제 2차 가공 기술. 지금 우리나라의 일진 복합 소재, 일진 다이아가 상장되어 있는데 일진 복합 소재가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가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소 섬유 자체가 비싸요. 2차 가공은 그냥 레진이라고 하는 그 액체에다 넣었다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물론 어느 정도 고부가 가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지금은 그렇게 2차 가공 기술만 있고 지금 한화에서 만약에 미국
그 니콜라의 이제 탱크를 댄다면 수소 탱크를 댄다면 아마 이거 2차 가공을 해서 넣을 거예요. 한나가 이번에 정말 그럼 이번 투자 잘한 거네. 그렇죠. 벌써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은 약간 내가 하나를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그쪽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태양광 쪽 참 오래 투자했는데 그렇게까지 성공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태양광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네. 좀 낮았다 쳐도 최근에. 네. 이거는 확실히 미래의 산업인데 잘 투자한 거네. 네. 확실히 그 아예 그냥 안정적인 공급처를 지분 확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했던 태광호 치킨도 사업부로 인수한 거고 그렇죠. 나름대로 수소 이쪽으로는 포트폴리오 갖춰가고 네. 있는 거네. 단순한 그냥 지분 확보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을 이번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분법 이익으로도 좀 뭐 좋게 들어오겠지만 그걸 떠나서 충분히 니콜라를 통해서 북미 수소 시장으로 이 진출 가능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패키지로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굉장히 큰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네. 어쩌면 현대차에는 끊임없이 수소차를 시도해왔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내 최근 경향은 대기업 집단끼리 좀 협업 이런 거 강조하고 있다면 결국 이것도 국내에도 좀 런칭할 수 같이 관련될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이 그런 움직임. 탱크 쪽은 일진다이아가 하고 있고요. 일진 그것도 복합 소재가 일진. 일진다이아 안에 일진 복합 소재가 하고 있어요. 일진도 참 이런 소재 쪽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해진 것 같아요. 회사는. 네. 그래서 사실 뭐 솔루션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하나솔루션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쨌든 가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2023년부터 양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커버리지하기 그렇고 네. 난 레이티드로 하면서 관찰하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해가야 될 종목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렇죠. 만약에 목표 주가를 한다면 태양광 쪽을 보고 아직은 해야죠. 네. 그거는 좀 안 나올 거예요. 태양광은 참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 거고. 효성은 저도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도 효성 그룹 자체가 이쪽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탄소 섬유 업체들은 다 2차 가공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탄소 섬유 자체는 다 도레이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수입을 해오는 건데 우리나라에 어쨌든 강도 1개짜리밖에 없긴 하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일하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정부 지원이 유일하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소재가 수소차에서 많은 부분을 생산 비중의 많은 부분도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 지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뭐 당장 2020년 2월에 흑전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압력용기 이런 쪽은 아니고요. 애초에 좀 증설을 해놓은 다음에 전선심재라고 해서 그 피복 쪽 있죠. 그쪽으로 와인딩으로 해서 탄소 섬유가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무리 비싸도 좀 한 번 깔아놓으면은 전부 다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한번 적용을 해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탄소 섬유는 마진이 굉장히 높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 네.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다들 이 논문은 있는데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나도 알아. 이걸 탄소섬유가 연구 그러니까 여러 어떤 이공계 연구소 이런 분들이 논문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생산하려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고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업체들이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왜 하냐면 옛날 효성 광고를 한번 했었잖아요. 차량 경량화 때문에 효성이 한창 부각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도 첨단 소재가 얼마나 될까요?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데가 한국에 꽤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막 스타디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었는데 나름 그래도 효성이 열심히 하는 상황이죠 지금. 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물성은 한계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없어요? 이미 그거 하나로도 나아갈 수 있는 산업들은 많아요. 굳이 수소차를 저희가 딱 짚고 탄소염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골프채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포션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미쓰비시는 탄소 섬유를 정말 다양하게 물성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유가 골프채만 틈새 시장 공략해서 그쪽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도레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물성이 많아서 자동차, 항공 다 나가고 있는 거고. 나는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도 올드 이코노미 안 좋게 얘기하니까 아톰들이 막 짜증내더라고. 근데 내가 저번에 아마 모닝 미팅 때도 말했지만은 스프레드만 보고 하던 시대는 정말 그거는 마진이 너무 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기업이 다음 시장이 어디냐면 뭐 온갖 신소재 쪽으로 가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건데 다만 아쉬운 게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속도가 좀 더딘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치? 그나마 전기차 양극재를 좀 하고 있는 그나마 거죠. 그거 네. LG와 그래서 케미칼에서 이한나 연구원이 왜 다른 소재 내가 자꾸 관하냐 그러면 이게 좋다 이거 LG화학만 하게 왜 LG 좋다 이거 나도 어그리 했다고. 근데 이게 LG화학이 너무 멀티플이 비싸졌잖아 솔직히 이제 이렇게 홀딩만 이러니까 그냥 좀 다른 걸 찾아보는 과정인데 효성은 따로 혼자 놀았어요 작년에 주가도 사실 그래서 효성이 이 분야 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시장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좋은 그 컴퍼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회사라는 거는 결국 매출 그로스가 나오고 지금 이게 아주 크게 안 나더라도 미래에 이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비즈니스에 있어야 되는데 소재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소재 다양화가 좀 아주 더딘 것 같아. 기업들 찾아보면 별로 없지. 아니 네. 먼저 테마성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들. 실제로는 좀 많이 부족하긴 그치. 합니다. 사실. 그냥 막 전기차를 뭐도- 얘기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막 온갖 기업을 지금 얘기하는데 네. 실상 보면은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그냥 막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 아니야? 네. 에너지가 그럴 수는 없잖아 이걸. 네. 아니 내가 괜히 끼어들어 효상촌단사실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기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좋은 있고요. 기업인데 돈을 못 벌어서 막 인수합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국 업체들이 탄소 섬유 시장에 굉장히 늦게 진출했는데 중국의 한 업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물성이. 이유가 한국에 자잘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기술을 빠르게 전부 다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예. IT 쪽은 기업을 못 사게 하는데 예. 이쪽은 중국에 팔 수 있어 기업이 넘어가? 그 옛날에, 예. 옛날에 옛날에 이미 우리나라가 탄소 섬유는 그래도 꽤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일본이 옆에 있었으니까. 네. 일본이 뭐 탄수화물 일본이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사실 소재 쪽에서 조금 또 흥미로운 거 이거 이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탄소 섬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의 시초는 흑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흑연이 이제 좀 발전을 해서 탄소 섬유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결정화가 효율적으로 변한 것이 CNT라고 보시면 되고 그 CNT의 마지막이 그래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CNT를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꽤 있습니다. LG화학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매출로 연결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 탄소 섬유도 아직 못하고 그러니까 있긴 해요. 문제는 이런 기업들은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아직 재무적으로 이 기업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이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동시에 보면서 이런 기업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다루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소재 쪽도 좀 우리는 새롭게 접근하고 싶고 이한나 연구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지 관련주 위주로 했는데 이쪽 소재 쪽을 한번 더 뒤져보시는 게 재밌는 자료 같고 더 깊이 한번 들어가야겠네 이거. 네. 한방 다니시고 연구 결과도 좀 보고 이게 뭐 당장 이 주가가 뭐 엄청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해두셔야 네. 내 생각에는 수소차도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정부에서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요. 내가 깜짝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테슬라가 우주선을 쐈을 때 다들 그 처음에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 책 나왔을 때 정신병자구나 다 했어서 자기가 이번에 갔다가 다시 추진차가 내려왔잖아요. 네. 정말 저렇게 쓸 수가 있구나를 인간의 상상력이 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봅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